자, 객관적 주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를 봅니다. 먼저 1번, 허용된 위험의 이론. 위험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현대산업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업무 등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전형적으로 결합된 위험은 행위자가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었다면 설령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는 거예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고려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만반의 조치를 충분히 다 하고 안전주의 의무 규칙을 다 준수하고 운전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났다고 하더라도 밑에 2번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구성권 해당성이 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범위 성립 범위를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필기 한번 해볼까요?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과실범의 성립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밑에 신뢰의 원칙인데, 이 신뢰의 원칙을 별표 치시고, 과실범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제일 출제가 잘 돼요. 자, 읽어볼게요.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다. 다른 운전자들이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판례에 의해서 이 판례 등이 쌓이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아서 교재에 실은 겁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37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도로교통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차량이 있죠. 갑이라는 차량이 운전할 때 지금 녹색이 들어왔잖아요.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녹색불을 신뢰하고 이렇게 운전해 가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차선도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녹색불을 신뢰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 보행자 A가 있고 보행자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횡단보도에서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면서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갑에게는,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 원칙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것은 교차로인데요. 자, 여기서 이 갑이라는 운전자가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파란불을 신뢰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인데요. 파란불을 신뢰했습니다. 파란불을 신뢰하고 간다. 즉, 내 갈 길을 가는 것인데 좀 빨리 갑니다. 설령 과속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이 파란불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운전을 할 때, 이때 을이라는 차량은 이쪽 부분에 있는 거죠. 이 을이라는 차량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갑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지? 을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대비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뢰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성립범위 나와 있네요. 자, 과실범위 성립범위를 축소시켜준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적용범위 볼게요. 1번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동그라미 1번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자동차와 자전거. 이때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원칙을 적용하죠. 자, 문제는 2번인데, 그럼 자동차 보행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철저히 적용하고 않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보행자를 할지라도, 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육교 밑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 이때는 보행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사고 났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과실범위 성립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뢰 원칙, 보행자를 할지라도 신뢰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고속도로 동그라미.
밑에 고속도로 동그라미.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밑에 밑에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비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신뢰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자, 고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대비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른 차량이 자기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격할지 모른다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역시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뢰의 원칙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번도 먼저 진입한 차량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먼저 진입한 차량은 우선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 택시가 이 통행 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앞으로 갈 것까지 미리 예상하면서 내가 미리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미리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진입한 차량 같은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은 고속도로고요. 3, 4번은 먼저 진입한 차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속도로에서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라 할지라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로서는 밑에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주오는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밑에 그 차가 중앙이라든지 좌측 부분까지 진행해서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의 사건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대로 객관식 기출문제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수교 노상이네요. 잠수교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부분은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비가 좀 오면요, 이 잠수교가 잠깁니다. 잠겨요. 그래서 운전자로서는 거기에 갑자기 자전거를 탄 운전자가 나타날 필요가 예견할 수가 없다라고 봤죠. 이 부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죠. 7번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전방 5, 6m 지점에서 서행 중인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나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상할 수가 없다.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8번 5차선 도로 1차로를 신호를 받고 진행합니다. 빨간색으로 신호를 받고 진행한다. 동그라미. 라고 했을 때 이 운전자에게는 밑에 줄 오토바이가 나와서 맞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진행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 오토바이랑 사고 났다 하더라도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9번 제한 속도를 준수한다. 동그라미.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할 것까지 이렇게 예상하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이 부분을 지울게요.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랑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10번도 운전자죠. 이 운전자가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안 켜고 가네요. 불도 안 켜고 가는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이 자전거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줄의 황색 중앙선의 표시가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입니다. 두 줄의 황색 중앙선 표지를 받고 직진하는 운전자는 밑에 줄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것까지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으로 진행해서 사고 났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으로 진행하는 이 차량을 치었다고 했을 때 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마땅히 어디 동그라미 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줄의 황색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진 도로상을 운행한다. 운행 동그라미 치시고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 차선을 운행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죠. 반대 차선에서 넘어오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 역시 사고 났다 하더라도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동기가 무엇인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뭐든지 간에 그 동기가 이 중앙선을 넘어온 동기가 좌회전 유턴을 하려고 하였대요. 그러면 과실 책임이 이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각 차선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곳이면 족하므로 넘어온 차량과 충돌했다 할지라도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은 저쪽에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고시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속칭 선술의 사건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후행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우측 전방에 진행 중인 손수레를 피하지 못하여 속칭 손수레 사건이기 때문에 손수레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위 손수레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간 침범했다 할지라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차선 도로인데 가운데 중앙선이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손수레가 가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손수레 뒤에 갑이라는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가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차가 따르고 있죠. 을이라는 차가 따르고 있어요. 자, 반대쪽에서는 이 차량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갑이란 사람이 이 손수레를 이렇게 추월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만. 자,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 마침 차량이 오질 않아요. 차량이 오질 않는다. 오질 않는데 여기서 이 갑이라는 운전자가 이때다. 이때 빨리 내가 중앙선을 약간 침범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을도. 을은 갑을 욕하겠죠. 왜 빨리 안 가고 왜 여기서 안 가냐라고 씨팔씨팔 거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차가 안 와요.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이 후행 차량이 역시 이 앞차를 추월해서 이렇게 추월해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차이에 갑도 추월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 두 차가 갑과 을차가 이 도로 한복판에서 추돌사고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갑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근데 갑은 뭐라 그래요? 갑이 선행 차량이고 우리 후속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갑으로서는 후방에서 오던 차량이 을 차량입니다. 동정을 살펴서 그 차량을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약이 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이런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앞차이기 때문에 뒷차가 나를 추월해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없었다.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내가 미연의 조치를 다하면서까지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내보다는 밑에 있는 후속 차량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갑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후방 차량이 갑과 을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운전하면 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수레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약간 침범했다 할지라도 이 후속 차량이 자기를 앞질러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서 다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앞에 차량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형사 책임을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4번. 자, 병행 운행하고 있다. 나란히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피고인 갑이 봉고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선으로, 피고인들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선으로 나란히 운전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들의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항상 이 오토바이가 문제입니다.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서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나란히 운행하고 있는 버스와 트럭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한 경우에 있어서 선행 차량이 속도를 낮춰서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속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무모하게 버스와 트럭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앞차들은 뭐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병행 운전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병행 운전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오고 있는 오토바이가 자기 앞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려고 함에 있어서 속도를 낮춰야 할 주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과실 책임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보시게 되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죠. 자, 16번을 보게 되면 녹색등을 신호를 받고 가죠. 그쵸? 이걸 신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한다고 했을 때 이 신호를 받고 가는 사람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16번도 초과 운행 밑줄 그시고 초과 운전했다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자, 16번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피해자에게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없다. 노트에서 보았던 그겁니다. 노트에서 보았던 이거죠. 그쵸? 갑이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과속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쵸? 을이란 사람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한 채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까지 대비하면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을이 지는 것이지 갑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례. 자, 15번도 마찬가지죠.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전하는 차량이 그치 이 운전자가 밑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되어 있던 차량의 뒤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건너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적색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행자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설령 이 운전자가 제한속도 초과해서 운행한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묶으시고요. 특히 16번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표 쳐보시고요. 이것은 인과관계 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게 되면 차량의 제한 표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여의고를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육교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여기 트럭이 이렇게 육교 밑을 통과하고 있을 즈음 육교 여기에 보면 제한 표지가 예를 들면 12m다 이렇게 제한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럭 운전자는 자기가 트럭에 짐을 싣고 갈 때 트럭의 밑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물건에 있는 높이까지가 예를 들면 11m였는데 그러면 우리 트럭은 이 육교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게 충분히 여유고를 잡아서 이 표지판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여유고를 충분히 계산해서 샜겠구나 라고 신뢰하고 그냥 운전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계산을 저쪽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통과했는데 큰 사고 났습니다. 큰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트럭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로 표지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8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동그라미, 19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동그라미, 20번에 고속도로 동그라미, 21번에 적색 동그라미 쳤어요. 자, 다시 18번 가보시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보행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이 보행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 예상하면서 급정자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19번에 보시게 되면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20번도 고속도로 나왔네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 손 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안 돼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가 나타나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횡단보도 시도가 적색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행자가 건너오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건너옵니다. 사고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20번에 빨간색으로 육교 및 동그라미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보행자가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건너가겠지. 육교를 놔두고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이 꼭 보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전자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이쪽으로 건너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좋하다. 근데 갑자기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